오늘은 내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택연금 이래서 좋아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사망 후 배우자도 동일 혜택으로 쭉 받는다. 네. 전문가님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의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니,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이거 나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반대의 경우에도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내 사망하면 괜히 나는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어떤 연금, 노후 생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신다면 이 주택연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명의가 누구이든지 간에 소유권 이전과 그다음에 채무를 그대로 인수한다는 이 절차만 거치시게 되면 뭐 남편이 받든 연금이든 남편의 이 명의든 아니면 아내의 명의든 그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과 둘이 받을 땐 200만 원씩 받았는데 이게 한 명이 사망하면서 절반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적연금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은 받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유족연금이 한 40에서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이 받던 연금이 그대로 한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100% 그대로 승계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그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배우자 한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명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다. 이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도 다른 배우자분이 이렇게 쭉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보시죠.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황혼재혼한 한순만 씨. 늘 곁에 있어주는 아내를 보며 유일한 행복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자신보다 젊은 아내가 혼자 남겨질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고심한 끝에 아내에게 뭔가를 깜짝 선물하는데요.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건데 이 집을 담보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이만큼씩 받는 거야, 이만큼.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가입했어. 뭐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당신 내 옆에 오래도록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게 이 집 하나뿐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뭘 이렇게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을 보며 뿌듯했던 순만 씨. 하지만 상속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없다? 여보세요? 아들, 잘 지내지? 싫은 말이야. 재혼한 아내에게 단독 상속을 하고 싶어 아들의 동의를 구하려 해보지만 네? 그러니까 그 집을 다 새어머니한테 주자는 거네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의 절반 정도는 제 몫인데 저는 그럼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새엄마는 나 죽고 나면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 너는 앞날이 창창하고 그 힘없는 노인한테 양보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아니, 아버지 제가 그 집 통째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제목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동의 못 해주겠다 이거야? 절대 못해요. 그렇게 새어머니한테 다 주고 싶으시면 법정까지 가보시든가요. 쉽게 동의해줄 것 같지 않은 아들. 정말 아들의 동의 없이는 현 아내에게 연금을 승계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와, 요즘 황혼 재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저렇게 상속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와, 무섭네요. 진짜 저 사례 보면서 내 자식은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재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번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한 통계가 지난달에 나온 게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기대 여명이 83.6세입니다. 아니, 너무 짧은가요? 이거 굉장히 긴 거거든요. 이게 OECD 전체 평균 국가가 80.3세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점점 앞으로도 오래 살게 될 텐데 그럼 실제
혼인 추이는 어떤가, 혼인은 어느 정도 하는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60세 미만인 분들은 요새 왜 애들 결혼 안 하잖아요. 네. 비혼 얘기 막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결혼은 좀 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5세에서 34세 이때가 사실 혼인 정년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 남성들의 결혼은 3.8%가 사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60세 이상이신 분들의 재혼 건수는 7,221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6.3%가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사안이죠. 네. 근데 그렇다 보니 재혼이 늘어난 만큼 이 재혼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또 돈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재혼하기 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여러 살림들을 다 나눠준 겁니다. 재산 뭐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딱 하셨어요. 재혼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버님이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이제 새어머니만 남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물 한 채하고 땅이 10,000평 있었던 거예요. 재혼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재산이 많은 거를 자식들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재산을 다 그 새어머니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언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 자식들이 이제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새어머니가 사실 땐 관계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식하고의 사이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송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족은 완전히 남남보다 더 안 좋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갈 정도로 완전히 쪼개진 상황이 됐는데 정말 이 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황혼에 재혼하는 부부의 경우에 상속 다툼을 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을까요, 팀장님? 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믿을 수 있는 공사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맡기고 연금을 받으시다가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배우자까지 사망하게 되면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신탁 계약을 하고 네.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 기존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으려면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분이라도 상속을 주장하고 반대하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선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배우자분은 집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주택연금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탁 방식이 재혼 부부 외에도 또 선택하면 좋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더해 월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존에 단독주택 집주인이 방 한 칸이나 주택 일부를 세놓고 보증금을 받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권과 함께 보증금을 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이를 정기 예금에 예치하고 예치금 이자는 가입자에게 드리는데요. 가입자는 주택연금에 월세에 이자 수입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와, 주택연금이 막 한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또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급받는 방식, 연금 지급 방식을 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놓고 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받을래요라고 하는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래요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신 동안 받는 이 방식에는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매달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 주세요라고 하는 정액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처음에 초기에는 좀 많이 주고 일정 기간 이상 지나게 되면 감액이 되는 70% 정도만 나오는 이 초기에 많이 증액이 되는 초기 증액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입한다면 초기 증액형, 요걸 가입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왜냐하면 젊을 때 좀 많이 쓰고 나중에는 생활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기 증액형을 가입하시게 되면 초기에 좀 많이 받다가 나중에 30% 줄어든 금액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와는 반대로 뭐 나중에 가서 의료비도 많이 쓸 수 있고 오히려 뭐 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아?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정기 증가형이라는 게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4.5%씩 쭉쭉쭉쭉 증가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적게 받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게요.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대한 재산세 부담되잖아요. 매년 재산세 부담이 쑥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사실 뭐 재산세라든가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에 크게 부담을 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소득이 딱 끊긴 상태에서는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내는 재산세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실 텐데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이런 세금도 뭐 면제해주거나 일부 감면을 해줍니다.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지금 뭐 1년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재산세를 매년 부담을 하실 텐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을 때 이용 중에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을 해주고요.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5억 원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25%는 그대로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입할 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게 네. 대출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게 되면 뭐 등록면허세나 아니면 지방세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75% 감면 혜택이 있고 또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이것저것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붙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면제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각종 부수 비용 같은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택연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개인연금,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그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상관이 없을까요? 네,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줄어들거나 하지 않죠, 국민연금이나? 네네. 네. 주택연금을 받으신다고 주택연금은 또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네. 공적연금 수령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